안녕하세요. 뽕을 품은 누의 이승환입니다. 어, 그,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80세 되신 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워낙 건강하시고, 예, 홍잠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오랜 시간, 1년 정도 홍잠 드시고, 건강해지셨다고 하고, 컨디션도 좋고, 힘이 생기는 것 같다. 나는 이제 통화도 자주 하면서 이제 제가 오래된 고객님들일수록 제가 꼭 오래된 고객님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알려지 잘 모를 때 지금도 잘 모르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때부터 이제 홍삼을 드셨던 아버지라서 제가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 어저께 이제 동생 아버지 동생 그러니까 제가 또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갖고 그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방금 통화를 했습니다. 방금 아버지랑 이제 겨우 연락이 닿아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뇌졸중으로 병원에 지금 입원하셨다라고 하고 고비는 넘기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참 다행인데 저희 어머니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뇌출혈로 이제 하셨 쓰러지셨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이제 누회동도 제가 많이 뭐 언급을 했었고 했는데 겨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그 혈관이 응축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 약주를 조금 좋아하세요. 약주를 좋아하셔갖고 좀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고비는 넘기셨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 몸을 본인이 챙기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극복하실 겁니다라고 이제 하고 설 정도 끝난 다음에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고객님들 제가 자주 찾아뵙거든요. 뭐 그래갖고 한번 이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추울 때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운동 같은 거 제가 조금 이따 운동 말씀도 드리겠지만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따스하게 몸을 따스하게 입으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말게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다른 또 저희 고객님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또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으셔서 제가 생각났는데요. 음, 그 어머니께서는 파킨슨병이 있으세요. 그 좀 이제 떨림이 있으신 어머니신데 저한테 이제 뭐 우리 고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수시로 이렇게 상담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같이 얘기 나누는 전화를 제가 자주 받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파킨슨병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데 2시간 운동을 하신대요. 2시간 이제 그 산보, 그러니까 이제 그 걷는 운동을 하시는데 장소는 숲이래요. 숲을 이렇게 가는데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한 번 간단하게 또 운동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신 건 뭐였냐면은 30분 정도 운동 시간이 지나면은 몸에 이제 힘이 생기고 좋은데 그렇게 가는데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합의 2시간을 하고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힘드시대요. 그래서 저보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갖고 여쭤봤어요. 혹시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운동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시간이지만 운동에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제 조건이 거기서도 이제 너무 그래도 심하게 하지는 마셔라. 이거 그러니까 공통점이 의사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운동은 좋은데 너무 무리하시면 육체적으로 무리하시면 안 된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욕심이 있으시니까 그 마음을 알죠. 그 편찮으시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운동을 이제 2시간을 하시는 건데 30분 정도 운동을 하시면은 괜찮아지시고 2시간을 하고 오시면은 육체적으로 힘듦을 느끼시고 2시간이면은 일반 그 걷기 운동을 했을 때 보통 한 15,000보 정도 될 것 같아요. 15,000보면은 저도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이제 운동을 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육체적으로 나타날 정도까지 심하시면은 조금 줄여서 운동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그런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조금씩 한번 그렇게 줄이는 방법도 한번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끊었는데 이제 제가 왜 이 어머니 사례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어머니 같은 분들이 꽤 계세요. 특히 파킨슨병 고객님들 중에서 이제 운동은 해야겠고 욕심이 있으시니까 조금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랑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은 좋은데, 당연히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때까지 에너지를 소비해버리게 되면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고객님 예를 들기는 하겠지만, 그랬던 분이 계셨었어요. 예. 컨디션이나 육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무리를 하셨다가 조금 더 고생을 하셨던 분이 계셔갖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겨울이고, 그러니까 운동도 좋고, 활동하시는 것도 저는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어, 날씨가 집안에 계시다가 밖에 나가실 때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그렇게 되면은 들쑥날쑥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좀 따스하게 하고 그 변화를 최소한으로 시킬 수 있게 천천히 나가시고 천천히 이렇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요새 제가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누에를 키울 때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기류가 중요한데, 파동이라는 부분을 결과를 좋은 식으로 내보겠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긍정적 변수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서 지난 영상들에 보면은 있거든요. 확률과 뭐 갑자기 뜬금없이 입자와 파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 변수를 아주 가볍게 제가 이렇게 뭐 제가 지금도 이 긍정적 변수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뭔가 어, 이거에 따른 긍정적 변수에 따른 결과를 좀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지금 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요 부분을 조금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이제 두 아버지와 어머니 사례를 연계시켜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래 이제 KBS에서 이제 나온 그 방송 중에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령화에 대해서 좀 나온 적이 있어요.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추인데, 이게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고령화 65세 이상 출처는 유엔이고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냥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선진국에서 특히 고령화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학기술의 발전과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복합돼 갖고 이제 고령화라는 부분은 뭐 어떻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령화라는 부분은 많이 이제 발전하고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하니까 나올 수밖에 있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추이 65세 이상 통계청의 자료에 보면 15.7%예요. 전국 그 전체 인구 수에 대비 65세 이상이 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15.7% 정도. 지금 이제 고령화가 지금 이때 아마 그때 통계청의 자료 기준은 2017년도인데, 제가 좀 이따가 2020년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이게 이제 극복해야 될 숙제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비교를 해봤는데, 일본은 2015년도 기준으로 26.4% 인구 비율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13.0인데 현재는 15.5, 이게 비슷하게 나왔죠. 지금 출처가 좀 저기 통계청하고 다르긴 하지만 15.5하고 20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20년도 기준으로 15.7 정도면 약 15점 이렇게 조금 넘어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러고 있다. 근데 이제 세계 기준에서는 이런데, 한국, 중국, 일본이 고령화로 상당히 이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26.4%,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9.5%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유엔 인구기금 2020년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의 내용을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구성 비율이 65세 이상이 15.8이에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근데 이게 좀, 지금 좀, 요렇게만 보면 그냥 고령화로 넘어간다, 이런 것처럼 고령화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간 조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0세부터 14세까지가 2020년도 기준으로 12.5%, 10세부터 24세까지가 요거 오타네요. 그냥 퍼센트입니다. 15.5%인데 0세부터 14세 또는 10세부터 24세의 각각의 보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분들이 더 많다는, 실버 쪽의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게, 이거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농촌 쪽으로 한번, 농촌에는 지금 농업 인구의 고령화도 문제가 있고, 비단 뭐 전체 인구의 비율에서 고령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평균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저거보다 더 높아져 있거든요. 65세는 한창이세요. 농업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서는 이제 고령화가 급속도로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일을 하시고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실례로 이제 마을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냥 청년인데 그 형님들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하신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다 그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이 65세 이상이 15.8%인데 이분들은 뭘 하셔야 될까요? 퇴직하시고 뭘 하셔야 될지 농업에 또 농업의 지원 사업도 65세 이하인자로 명시를 해버렸으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우리 실버 어머니 아버지들은 뭘 하셔야 될까요? 쉬셔야 되나? 그냥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린 건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80이 가까이 다 되신데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진작부터 저한테 오고 싶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좀 안타까운데 오고 싶 농촌에 와서 건강을 위해서 농업에 모든 힘을 다 쏟는다기보다 그냥 승환 씨를 도와주고 누에 키우는 거 어차피 내가 홍삼을 먹으니까 누에 키우는 거를 도와주고 같이 어, 농업 활동을 하면서 당신 힘께서 뭐 보잘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농촌의 자연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내려오고 싶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뭐 뽕을 품은 누에가 뭐 무슨 뭐 지금 아주 작은 제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게 제로였습니다. 내려오시라고 말씀을 하고 싶지만 저희도 일손이 부족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조금 더 뇌졸중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고 제가 이제 더 마음이 아픈데 점점 이제 고령화 인구 추이는 점점 올라가고 우리 고객님들만 보시더라도 홍잠을 드시는 연령층이 상당히 높으세요. 65세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들이시죠, 거의. 요새는 이제 많이 내려와 갖고 40대 분들 또 이제 자녀분들도 많이 이제 유입이 되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 건강 때문에 챙겨서 드시는 분들이 압도적이시죠. 그런데 이제 고령화는 점점 되고 퇴직은 일은 그만두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고 운동이나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랬고 저희는 나름대로 뭐 뽕을 품은 누에는 나름대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든 분들을 다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저를 어, 홍장과 귀농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는 저랑 같이 홍장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과 저도 키우고 싶고 그리고 건강을 같이 회복하고 싶고 또 뭐 같이 하고 싶은 저도 니즈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음, 홍잠을 드시고 계세요. 건강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퇴직은 하셨고, 어, 누에 쪽 홍잠을 키우면서 농촌의 자연과 더불어 건강을 회복하고 소박하게 어, 그 남은 시간을 건강과 그냥 소박한 게 일을 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만약에 홍잠 쪽으로 오신다라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농업 쪽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고 또 도시에서 이제 열심히 그동안 20, 30대, 40대, 50대, 60대를 거치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노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홍잠을 누에를 키울 때 현재 봄 누에하고 가을 누에를 키우는데 그러면은 12개월을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노동을 해야 그거는 아니고 어, 누에를 키울 때 보통 2인 1조로 키우는데 2인 1조로 키우는데 어, 저희들 같이 청년들 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뽕잎을 땁니다. 네, 뽕잎을 따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형수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자들이 따온 뽕잎을 누에게 밥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2인 1조가 가장 최적합한데 이게 그럼 하루 종일 그러고 남자들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이 이제 힘이 있는 경우는 뽕잎을 보통 하루에 3번 준다라고 하면 2시간 정도는 뽕잎 따요. 그러면은 한 끼당 그러면은 저희는 뽕잎을 계속 따죠. 근데 이제 뽕잎을 딴 뽕잎을 누에게 밥을 줄 경우는 그냥 뭐 1시간씩 정도면 큰 힘 안 들이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밥을 주고 챙겨주고 자리 잡아주고 누에가 혹시 뭐 아픈지 이렇게 애기 보살펴 주시지 보살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끼당 1시간 정도. 그러면 같은 농촌에서의 노동력이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 저는 이걸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저도 건강이 조금 이제 안 좋아갖고, 저를 챙겨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제 주치의가 계신데, 그 저희 어머니 주치의셨고, 저희 아버지 주치의셨고,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건강 체크하고 하고 있는 선생님이신데, 어, 생활 운동도 운동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운동과 일과 이렇게 막 깊게 들어가면 일과 운동은 틀리다. 뭐 일 근육 따로 있고 뭐 운동 막 이건 뭐 이제 학술적인 얘기긴 한데 그 부분을 뭐 제가 지금 연구를 한 건 아니고 근데 그게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2동을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도 아주 즐겁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엘리아 크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건강과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실제로 미국 연방의 무감의 권장 운동량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활동적인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포스터를 붙인 순간 객실 청소부들 대상의 실험이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습니다. 또 공복 호르몬, 그렐린의 혈액 내 수치 변화에 대한 쉐이크 시음 연구에서도 상당히 사람의 믿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의 인식이 변하면 신체적 반응도 달라진다라는 목적으로 연구를 한 게 유명한 이제 실험이 있는데
각각의 모의 취업 면접 실험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 저기 담당자 면접 담당자들 가상의 이제 모의 실험을 한 건데 면접 실험을 한 건데 면접관들이 막 압박을 넣어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줘요. 근데 이 실험에서 코르티솔과 DHEA라는 호르몬이 검출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검출이 되는 호르몬인데 여기서 DHEA라는 호르몬이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증가가 되는 어, 반응이 나와요. 이게 이제 DHEA라는 호르몬이 뭐냐면은 불안감, 우울증, 심장질환, 신경 퇴화를 비롯해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질병들의 발생 비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차후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막연하게 생각의 차이가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닙니다. 실험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실험을 뭐 부정하실 분도 계실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실험에 제가 이제 고객님들이랑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를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고객님한테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엘리아 크럼이라는 심리학자의 논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연하게 제가 짧은 지식으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엘리아 크럼 심리학자의 논문들을 제가 보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면 부정적으로 몸에서 육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까짓 것,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도가 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고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건강과 생명의 연장에 연관이 있다라고 실험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어머니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랑 상담 전화를 하면서 내가 2시간을 운동을 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힘들다. 육체적으로 좀 힘든데 이 운동을 지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제가 답변을 조금 더 이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끌어들이냐면은 과거 같았으면 제가 이랬을 거예요. 아유 어머니 육체적으로 지금 힘드신데 그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조금 표현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실 때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어머니 너무 힘들지 않게 운동은 꼭 필요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조절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만족을 하셨어요. 아, 맞아.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씩 줄이는 방법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하하하 하시면서 그래 그래야겠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서로 기분 좋게.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운동을 하시면서 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운동을 하시게 됐죠. 운동을 하시면서 뭐 몸에서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이라든지 뭐 운동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긍정적으로 플러스가 되면은 이 엘리아 크롬 심리학자의 논문대로 실험 결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그 믿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우리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전화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또는 이제 뭐 상담을 원하시는 이제 젊은 층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도 이런 거를 조금 내용을 참고해 갖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그렇다고 뭐 불가능한 거를 긍정적으로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이거를 연장을 시켜보도록 해요. 연계를 한번 해볼게요. 확률과 제가 긍정적 변수, 생산자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의 고객님들 건강을 위해서 긍정적 변수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긍정적 변수에 대해서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긍정적 변수를 해서 뭐 홍잠 생산 횟수, 입자와 파동, 극대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번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긍정적 변수가 아까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리학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아직 저도 공부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입자와 파동, 원자로 넘어가고 어, 여기에 제가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기류, 파동을 넣었던 것처럼 여기에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이 도입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어,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 변수는 제가 긍정적 변수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본 거고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지금 물리학 쪽에서 큰 이슈가 있는 이제 뭐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저게 이게 우리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서로 다 연계가 되고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어, 홍점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부 중에 있는데 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이건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설명은 저조차도 전혀 막 머리가 너무, 이게 너무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약간 조금 막연하게 대신 실험적으로 증명된 양자역학 쪽에서도 증명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는 더 학습이 저도 좀 더 필요하지만 이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이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건강과 저희 이제 엘리아 크롬 심리학자의 이 논문과 실험을 접목을 시켰을 때 사람의 믿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엘리아 크롬 심리학자의 실험에는 나와 있고 이게 양자역학하고도 연계가 돼 갖고 저희가 홍잠에 대해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도출시킬 수 있고 그 결과까지도 올해는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소박한 실험일 수는 있겠죠. 그래갖고 이 하나하나의 가능성의 확률을 높인다는 거는 그만큼 홍잠을 드신 고객님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와 그런 건강 문제와 그리고 저와 함께 누에를 키우고 소박하게 키우고 싶으신 막연한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준비를 하고 있다. 저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이거를 저도 결과로 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열심히 생산을 하고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 갖고 뽕을 뽑는 뇌가 발전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건강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함께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뇌를 키울 날이 올 겁니다. 어, 어제 이제 제가 이런 저도 이쪽 그 전공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정신과 전공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스트레스나 이런 고객님들하고 상담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내가 공부를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의사도 아니고 나는 의사도 아니고 다만 내 역할에서 어, 범주까지 넘어가지 않은 상식이라는 선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친구한테 한번 저도 상담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전화상으로. 이제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딱 해주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그 한마디로 제가 또 한 번의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각성뿐만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환아, 네가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